선생님들께서 가치 교육이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가 다 필요해요. 자, 사회탐구는 좀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의 절차가 딱 있어요. 그죠? 사회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탐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야 돼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치 탐구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완전히 합당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회 탐구 방식으로 이렇게 가보면 아이폰을 샀을 때 삼성폰을 샀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삼성을 샀을 때 더 합리적이야. 막 자료 수집해가지고 자료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옳고 내 가설이 맞았어 틀렸어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플폰을 샀을 때 이게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회탐구죠. 합리적인 사고의 절차가 있어요. 가설을 세우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 검증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 요게 이제 사회탐구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다 검증해보니까 아이폰이 경제적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검증을 다 해봤더니 아이폰이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한국인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제를 싫어해. 뭐 일본을 싫어해. 일본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일본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아했어요. 예전에 요새는 안 가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적개심은 없지만 일단 좀 설명하자면 그래서 일본을 나는 안 좋아해. 나는 한국인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비경제적이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므로 한국 물건을 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탐구, 가치탐구가 같이 필요해요. 이해가 아십니까? 그렇죠? 자, 가치탐구는 이제 문제 인식하고 가치를 가치에도 이름을 붙이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갈등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치 명료화의 절차는 이렇게 복잡해요. 선생님들 이제 가치 명료화 우린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치탐구와 사회탐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의 절차는 크게 요약하면은 1안, 2안, 3안 요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1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나, 2안을 선택했을 때, 3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선택이란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은 1안, 2안, 3안을 비교 분석해보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지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묻지마 투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를 잘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 가치탐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의 순서를 결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좋아.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뱅크스와 크래그의 의사결정 과정 모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치탐구, 사회탐구가 뭔지를 너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의사결정하고 이거 전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알면 문제 답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유아임용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걸 아는 게 오히려 문제 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 저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가치 명료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 유아임용 수준이에요.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보시고 좀 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기껏 이제 다문화 교육 해가지고 다른 피부색이 다른 애들을 존중하는 가치를 습득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차별하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얘는 가치 명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가치에 부합하게 계속 행동한 것이 행동을 쭉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이제 가치 명료화가 된 거예요. 자, 가치 명료화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까 교육과정 A에서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막 연습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 명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치 교육을 우리 유치원 때부터 많이 해야 돼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년 동안 가치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됐었거든요. 몇 년 연속으로 쭉 출제됐었는데 또 몇 년은 안 났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가치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하고 지금 연결시켜 놨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치교육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사례는 아까 여러 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과정 A에서 좀 전에 다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개인의,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규칙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치를 다루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기회를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이런 걸 혼용해서도 막 써요. 그래서 가치 명료화를 통해서 이제 가치가 명료하게 되려면 가치 분석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막 혼용해서도 써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가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치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분석의 5단계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긴 했었는데 일단은 가치 분석의 5단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 명료화 모형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선택이에요.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선택은. 자, 얘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다문화 애들을 차별해야지 나는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왜 차별하는 게 좋은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제 생각을 바뀌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사력 있고 반성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차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 기특한 거지. 내 생각이 바뀐 게 막 기특하다고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친구들도 칭찬해주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막 발표하는 거죠.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를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칭찬받고 박수 받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가치 명료화 모형, 선택, 존중, 행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비슷한 용어들로 아까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모형은 요거예요. 원래 모형은 요건데 자료집은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게 바뀌어놨는데 우리 같아서는 그 임고생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놓지 왜 틀리게 해놨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 임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놓는 게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미카엘리스, 미첼스 같은 사람입니다. 선택, 만족, 행동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치 분석의 단계, 시펠트가 이야기한 거를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4페이지에 보면 가치 분석의 5단계도 있고요. 6단계 추가해놨고, 시펠트가 얘기하는 가치 분석의 단계도 있죠. 요거 뭐 어떤 걸로 외우셔도 되는데,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자, 유명한 시펠트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 가치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게 올바른 가치인지, 다문화 차별하는 게 좋은 건지 차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얘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감정 탐색, 내가 실은 차별하고 싶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증거 제시, 결과 예측, 뭐 이제 증거 제시, 막 차별 당한 애들 사례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가 딴 나라 갔을 때 너가 차별 받아봐 얼마나 슬프겠어 막 이런 예측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 갈등도 분석을 해보고. 차별과 차별 안 하는 거에 뭐 이제 갈등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가 이제 검증이 되는 건데, 역할 교환은 뭐 네가 다문화, 네가 딴 나라에 가서 차별 받아봐 뭐 이런 거고요. 보편적인 결과는 이제 일반적인 결론,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고 이런 사례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규칙을 한번 노출해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우 요거를 다른 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포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제 사고 조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섭이에요. 새로운 생각, 요게 이제 선행 조직자 이런 개념이 원래 있어요. 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선행 조직자라는 원래 개념이 있는데 이제 동화와 조절 비슷한 거죠. 이게 선행 조직자 원래 얘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5개념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선행 조직자가 있는데 얘가 원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선행 조직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 분석을 하면서 생각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얘 생각이. 그러면서 선행 조직자에다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선행 조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섭이에요. 원래 이해되어 있는 거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이게 원래 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넓어져 가지고 포섭이 확실하게 되면 이게 선행 조직자가 돼요. 그래서 원래 얘가 알고 있는 지식 상태가 완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